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미 CNN 방송이 보도하면서 비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북한 매체도 김 위원장이 심장 혈관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우리 정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강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스 전문 매체 CNN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습니다. That the health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This is following a surgery in recent days. 김 위원장의 수술 장소와 날짜, 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백악관 출입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김 위원장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장혈관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술은 묘양산에 있는 김씨 일가 전용 병원에서 평양 김만유 병원 담당 외과 의사가 집도하고 평양의과대학 병원 등의 의사도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요양 중인 별장은 현재 30명의 친위대와 평양 제1호위국에서 경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강 이상설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며 보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확인해 줄 내용이 없으며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네, 오늘 오전 한 10시, 11시 사이에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물론 지난주에 이제 태양절에 참배를 하지 않으면서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설은 있었습니다만은 CNN 방송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 여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수술인지 시술인지 이마저도 일단 정확하지 않지만은 심혈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술을 받은 후 중태다. 이제 CNN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치명적으로 아픈 상태는 아닌 듯하다. 로이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데일리 NK 이제 이게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인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폭주 다운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인 뉴스만은 분명합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의료진이 상태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김정은 신변 이상 사실인 듯하다. 평양이 완전 봉쇄됐다. 평양 매체를 통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만약에 뭐 정말 멀쩡하게 어딘가 있다면은 어느 매체든지 담화가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가 나올 법은 한데 그래서 굉장히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상태가 위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가장 핵심적인 게는 어쨌든 4월 15일 그 금수강태양군 그러니까 김일성 자기 할아버지의 생신 날 2012년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타났고 보통 이제 그날이 되면 그날 아침 첫 번째 6시 뉴스나 그 다음날 6시 뉴스에 행사를 말하자면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의 모습이 없이 그냥 조화, 화합만 보내는 모양새로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상설이 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거의 어느 정도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다. 심혈관 계통으로. 그동안은 이제 북한은 주로 프랑스 의사들을 불려들어서 어떤 의왕산 지역에 자기 가족의 특별 어떤 요양소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4월 11일 날 있었던 전체 노동위 회의에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심각한 그 수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야말로 중요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던 날짜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한 정도 수술이었으면 날짜를 며칠 연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소 좀 위중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은 일단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위중한 수술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자면 생명에 위독할 정도냐 하는 것은 조금 CNN 뉴스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비중 있는 매체에서 들려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헤비 스모커, 비만인데다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또 가족력도 있고 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심장 관련해서 돌아가셨기 예. 때문에 지금 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도 2008년도 회의에 60주년 말하자면 북한 탄생 60주년 행사에 안 나왔고 그 이후로 3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라면 이런 일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예. 바로 죽는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건강에 말하자면 이상이 있고 예. 잘 조절하지 못하면 사실은 가족력에 의해서라도 예. 오래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김여정을 비롯해서 후계 세대에 대한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예. 또 여러 가지 언제 말하면 경제도 어렵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이렇다면 실제적으로 쿠데타스리나 여러 다양한 정치 격변에서 자유롭지 예.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과거 모습을 보면은 해외 유학하던 시절에는 호리호리한 모습이었는데 처음 이제 후계 구도에 등장하고 났을 때도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뚱뚱하기 시작한 것을 반추해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코스프레,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좀 찌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술도 뭐 와인을 두세 병 마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건강 관리가 잘 안 된 데다가 가족력이 이제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윤 의원이 이제 외통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특이한 동향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모르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파악 중이기 때문에 발표를 조금 신중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특히 남북 관계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그동안 진행되어 온 총선 결과를 등에 업고 남북 협력 철도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잘 모릅니다. 사실 미국 CIA라든지 핵심적인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도 모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신변 이상설은 최소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은 북한에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은 남다릅니다. 절대적인 날짜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집권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 참배를 빠진 점이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거의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다. 예. 그리고 또 그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일정상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평양 완전 봉쇄라는 용어까지 나왔지만은 이런 정황들 부분도 있고 물론 CNN이 정부 관리,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지만은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CIA나 국가안보위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을 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지금 정황상에서도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집권 초부터도 그랬지만은 2014년 이후에는 건강 이상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게 다루져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심근경색이라든지 심혈관 계통의 부분도 있지만은 고도 비만이라든지 또 고혈압, 다리를 당뇨, 저는 모습도 자주 등장을 했어요. 뭐 발목 염좌라 그러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다른 여러 질병들이 거의 종합병은 비슷한 형태로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키가 170cm라 그러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130kg라 그러지만 그보다 더 나가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 의학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보면은 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 않냐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수술 상태가 좋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상황에서 나아진다 하더라도 호전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진무를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예. 전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예. 걸로 봤을 때에 상당히 무게 있게 접근할 예. 필요가 있지 않냐 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정상회담하면서 뭐 좋아하는 음식, 술 뭐 이런 거 조사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와인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앞서서 이제 프랑스 의사를 모셔다가 이제 심혈관계 치료했다고 하지만 와인이 심혈관계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좀 잘못 와전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 재배를 못하니까 와인을 못 마셨는데 오히려 성인병 관련 질환이 호전됐다. 이런 실제적인 의학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 30대입니다. 두 분이 전망하신 대로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가 후계자 구도에 대한 얘기가 오전에 불현듯 또 한 번 등장을 했었죠. 과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통치하는 인물이 누군지 몇 명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이고 자녀가 일단 알려지기로는 리설주와 사이에 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녀가 이제 김주혜라는 딸이 있는 것 같고 둘째가 차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마저도 확실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에게서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담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는 부분. 여기서 근데 이제 지성호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여성과 7살 안팎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계 구도는 복잡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들이 서로 다른 부인에게서 2명 있는데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렇다고 누군가 여동생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마저도 이제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위치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 이 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좀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런데 예. 그 자녀 부분은 후계 구도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너무 같아요. 어려서. 예.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 그 2015년에 김정남이 그 피살됨으로 해가지고 장남은 이미 이제 2017년이죠 제거가 된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조금 내다본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백두혈통이라 그래서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가계에서 김정은 가족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지난 4월 11일 정치국 회의 때도 극소수의 핵심 인물만 모여 있는데 김정은이 눈만 그 해당자를 쳐다봐도 2인자라고 해서 거의 모든 직책의 2인자 자리를 가지고 있는 최룡해가 바로 발딱 일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박봉주 총리도 마찬가지로 발딱 일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봐도 이제 서열순으로 예. 김정은 위원장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으면은 위계구다 올라갔다 이런 평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 정, 군 이런 인사들은 실제 권력에서 거의 힘을 하지 못한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가족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고령자는 김경희입니다. 김경희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제거되면서 본인도 그렇게 힘을 못했고 다만 이제 지난 2020년 올 1월에 그 설맞이 그 공연에 김정은 가족하고 동참을 해서 예. 관람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리설주도 부인으로서지만은 그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권력적인 측면을 가지기에 나이도 너무 어린 것 같고 예. 그리고 김여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력 서열에 가서 활동하기에는 오빠 김정은이 있을 때지 지금 신변 이상설이 생겼을 때는 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봐서 예. 북한 상황은 정말 안개 속으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김여정도 아직 어리고 서열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엄청난 유교 국가의 가부장제인 것을 감안하면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자, 아직 뭐 이렇다 할 정확한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병으로 사망을 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두려움 때문에 이복형을 살해하는 그런 이제 잔인무도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이상이 생긴다면은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위쪽에는 이제 중국이 아직 눈을 새파랗게 트고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될 것이냐? 만약의 예. 사태예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친서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어떤 건강에 위중한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망을 오히려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예.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태가 말하자면 이제 김정은이 어쨌든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직무가 어렸을 때 과연 해외 유학파로서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매우 극단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예. 틀어막아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의외로 오히려 더 개혁 개방을 더 하는 방식으로도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생각만큼 러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태에 있고, 어느 나라도 세계 경제가 위기인 상태에서 무리수를 둘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관계의 설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4자 6자 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한 축을 속해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위원